저기요, 어르신. 여긴 명품관인데. 잠깐만요.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예약하기도 어렵다는 그곳에서 박재훈 회장은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명품관 매니저라고? 75세의 박재훈 회장. 그는 연 매출 5천억 원대 중견 건설사 한설건설의 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전국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거대 기업의 수장이지만 45년 전만 해도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빈손으로 상경했습니다. 주머니에 든 돈이라곤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돈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한 첫날, 그는 건설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멘트 자루를 지고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옮겼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이 휘도록 일했습니다. 겨울에는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퉁퉁 부었고 여름에는 폭염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쉬지 않았습니다. 현장 감독에게 욕을 먹어도 일당을 떼이기도 하면서도 참았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돈을 보내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5년간 막노동을 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작은 건설업체를, 20년 후에는 중견 건설사를 일궜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서울 곳곳에 그가 지은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20년 된 시계를 차고 다녔고 구두는 밑창이 닳도록 신었습니다. 명품이라는 것과는 평생 거리가 먼 삶을 살았죠. 아버지, 선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들 박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3세의 박민우는 아버지 회사의 상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화려한 명품관에서 일하는 애가? 박재훈 회장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사치에 찌든 아이 아니냐? 아버지, 선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깊고 배려심,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나 배려하겠지. 명품 살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는 눈길도 안 줄 거야. 아버지, 민우야, 박재훈 회장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네, 난 평생 거칠해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했어. 명품 하나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 말이야.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업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거만하게 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 건설 현장에서 명품 구두를 신고 와서는 흙먼지 묻는다고 투덜대던 건축주들. 고급 차를 몰고 와서는 인부들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명품관에서 일하는 여자가 우리 며느리라니.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만나보세요. 선주를 직접 보시면 다 내가 생각이 있다. 박재훈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너한텐 말할 수 없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은 자기 눈으로 그 아이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당장 그 명품관에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그는 자신의 고급 정장을 내려다봤습니다.
45년 전 박 회장이 막노동할 때 입던 그 작업복을 입고 가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장 초라한 차림으로 너가 그렇게 확신하는 여자라면 나의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겠지. 민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결심은 단단해 보였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박재훈 회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는 집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의 박스를 꺼냈습니다. 박스를 열자 낡은 작업복이 나왔습니다. 45년 전 그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입던 바로 그 작업복이었습니다. 파란색이었던 천은 이제 물이 발에 회색빛이었고 여기저기 시멘트 얼룩과 페인트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작업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순간 45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추운 겨울날 이 작업복을 입고 떨면서 철근을 나르던 기억, 배고픔을 참으며 시멘트 자루를 지고 계단을 오르던 기억, 현장 감독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참았던 기억, 그 모든 기억이 이 낡은 작업복에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작업복을 펼쳤습니다. 구멍이 난 곳도 있었고 해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걸 입고 명품관에 간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 오전 8시 박재훈 회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시계를 풀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벗었습니다. 깔끔한 셔츠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구멍난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물바랜 작업복을 걸쳤습니다. 시멘트 얼룩이 묻은 낡은 작업 바지를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멍난 양말을 신고 오래된 고무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5년 전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던, 하지만 꿈만큼은 컸던 그때의 모습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흙 속에서 나온다더니 진짜 명품도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겠지. 그는 일부러 마당에 나가 흙을 묻혔습니다. 손에도 옷에도 신발에도. 자, 이제 가볼까? 오전 9시 30분. 박재훈 회장은 운전기사도 부르지 않고 혼자서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출근 시간이 지나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몇 안 되는 승객들도 박재훈 회장을 보자 슬쩍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노골적으로 코를 막았고 한 중년 남성은 쯧쯧하며 혀를 찼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4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그를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이.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강남. 고급 차들이 지나가고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곳. 박재훈 회장은 그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무 슬리퍼를 끌며 걷는 소리. 직, 직.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눈으로, 누군가는 경멸하는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한 커플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여기가 어딘데? 즉, 노숙자인가 봐. 경비 아저씨들 뭐 하는 거야? 회장은 그 말을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명품관이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 그 안에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과연 내 며느리가 될 그 여자는
이런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는 명품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차갑고 향기로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에어컨 바람과 함께 고급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눈이 부셨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차가웠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그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그 시선을 무시하고 에스컬레이터로 향했습니다. 2층, 3층, 4층 계속 올라갔습니다. 5층에 도착했습니다. 유럽 명품 브랜드만 입점한 특별한 층이었습니다. 박재훈 회장이 5층에 발을 디디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시험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명품관 5층? 이곳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1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웠죠. 은은한 향수 냄새,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 그리고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대리석 바닥. 천장은 높았고 조명은 은은했습니다. 마치 유럽의 궁전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진열대마다 놓인 가방, 지갑, 벨트, 넥타이. 모든 것이 예술품처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면 숨이 막혔습니다. 가방 하나가 3천만 원, 목걸이 하나가 5천만 원, 지갑 하나가 150만 원, 벨트 하나가 80만 원. 이곳에서 일하는 이윤주, 선주는 오늘도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VIP 라운지로 들어선 50대 여성은 이 매장의 VVIP 고객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이곳에서 쓰는 돈만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여성은 전국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20개 이상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오만했습니다. 선주 씨, 오늘 신상품 들어왔다며? 네, 사장님. 이번 시즌 최신 컬렉션입니다. 선주는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냈습니다. 얼마야? 2,800만 원입니다. 여성은 가방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러고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색 없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 제품은 한정판이라 이 색상만. 에이, 그럼 됐어. 다른 거 보여줘. 여성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주는 내심 한숨을 쉬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사장님. 이쪽 제품은 어떠세요? 1시간 동안 여러 제품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계속 불평만 했습니다. 이건 너무 작고, 이건 너무 크고, 이건 색깔이 촌스럽고. 다른 직원이었다면 벌써 짜증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선주는 달랐습니다. 사장님, 이 제품은 사장님 스타일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선주는 여성의 옷차림과 취향을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제품을 권했습니다. 이건 괜찮네. 결국 여성은 3,200만 원짜리 가방을 샀습니다. 포장 잘해줘. 선물용이야. 네, 사장님. 리본도 함께 해드릴까요? 당연하지. 계산을 하면서도 여성은 투덜거렸습니다. 에휴,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3천만 원이 넘네. 선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천만 원을 쓰면서도 투덜거리시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성이 나간 후 동료 직원 김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선주야, 너 대단하다. 저런 고객한테 어떻게 계속 웃으면서 응대해? 뭐? 익숙해서. 나 같으면 진짜 못 참겠어. 1시간 동안 이것저것 보여줬는데
계속 불평만 하잖아. 그래도 결국 사셨잖아. 선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아, 저 사장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이유? 어쩌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명품을 사는 걸 수도 있잖아. 아니면 자신감이 부족해서 명품으로 채우려는 걸 수도 있고.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정말 사람을 너무 좋게 봐. 하지만 선주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존중해야 한다고. 오후 2시 또 다른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가방의 로고가 조금 비뚤어져 있었고 구두의 굽이 조금 닳아 있었습니다. 선주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이분은 아마 처음 명품을 제대로 사러 오신 거구나. 어서 오세요. 선주가 다가가자 여성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목걸이 좀 보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어떤 스타일을 찾으세요? 그냥 예쁜 거요. 특별한 날 할 수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날이 있으신가 봐요? 네. 다음 주에 결혼 기념일이에요. 남편이 선물해 준다고. 축하드려요. 몇 주년이세요? 5주년이요. 와,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선주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여러 목걸이를 보여줬습니다. 이 목걸이는 어떠세요?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해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려요. 예쁘네요. 근데 얼마예요? 이 제품은 450만 원입니다. 여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생각보다 비싸네요. 순간 여성의 눈빛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선주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예산을 초과했구나. 고객님, 괜찮으시면 이쪽 제품도 보시겠어요? 선주는 조금 더 저렴한 라인의 목걸이를 보여줬습니다. 이 제품은 280만 원인데 디자인이 정말 세련되고 실용적이에요. 아, 이것도 예쁘네요. 여성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200만 원 정도인데. 여성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이었다면 이미 관심을 끊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주는 달랐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고객님. 이쪽에 정말 아름다운 제품이 있어요. 선주는 정성껏 예산에 맞는 제품들을 보여줬습니다. 30분 동안 상담한 끝에 여성은 180만 원짜리 목걸이를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여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명품가는 처음이라 너무 긴장했거든요. 혹시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고. 고객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주는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품을 살 자격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요. 고객님처럼 진심으로 소중한 날을 준비하시는 분이야말로 진짜 귀한 분이에요. 여성은 감동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여성이 나간 후 지점장 윤석훈이 선주를 불렀습니다. 선주 씨. 네, 지점장님. 윤석훈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이 매장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실적만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그 고객한테 30분이나 쓴 거 봤어요. 네, 지점장님. 180만 원 산 고객한테 30분이나 쓰면 어떡해요?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지점장님, 그분은 알아요. 처음 오신 분이고 긴장하셨고 그래서 친절하게 대했다는 거 다 좋아요. 윤석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주 씨, 우리는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실적을 내야 하는 곳이라고요. VIP 고객 한 분이 3천만 원을 쓰는데 그 시간에 선주 씨는 180만 원 고객 응대했어요. 이게 효율적인가요? 선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주 씨 실적이 좋으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좀 더 전략적으로 시간을 분배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생각은 달랐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사람을 효율로 재단할 수 없어요. 180만 원을 쓰든 1억 8천만 원을 쓰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오후 4시 매장에 또 다른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40대 남성이었는데 온몸에서 오만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명품 정장, 명품 시계, 명품 구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했습니다. 이봐요. 남성이 손가락을 튕기며 직원을 불렀습니다. 선주가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넥타이 좀 보여줘요. 아, 그리고 빨리요. 시간 없으니까. 남성의 말투는 무례했습니다. 선주는 여러 넥타이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에이, 색깔이 별로네. 다른 거. 이 제품은 그것도 아니고 더 고급스러운 거 없어요? 남성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20분 동안 수십 개의 넥타이를 보여줬지만 남성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 진짜. 여기 직원들은 고객 취향도 파악 못해요? 남성이 짜증을 냈습니다. 선주는 참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객님 스타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네요. 평소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에휴, 됐어요. 그냥 이거 줘요. 남성은 아무거나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65만 원입니다. 카드 되죠? 네, 물론입니다. 계산을 하면서도 남성은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서비스가 영 별로네. 다음엔 다른 데 가야겠어. 남성이 나간 후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선주야, 저런 인간한테도 웃으면서 응대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 뭐? 할 수 없지. 나 같으면 진짜 한마디 했을 거야. 그래도 고객이잖아. 선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명품을 걸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닌데. 진짜 명품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는 건데. 오후 5시 30분. 선주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원 휴게실에 앉아 물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5년 전 이곳에 처음 입사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선주야, 명품관에서 일한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봐야 한다.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명품관에서 일해도 아무리 비싼 물건을 팔아도 선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했습니다. VIP 고객에게도, 처음 온 고객에게도, 무례한 고객에게도. 그것이 선주의 철학이었습니다. 미영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주야, 쉬고 있어? 응. 너 진짜 신기해. 5년 동안 한 번도 안 변하더라. 뭐가? 너는 정말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친절해. 돈 많은 사람한테도 없는 사람한테도.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적어도 여기서는. 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애들 봐. 돈 많은 고객한테는 굽신거리면서 돈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눈길도 안 주잖아. 그건 그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거겠지. 뭘?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봐야 한다는 걸. 선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파는 건 명품이 아니야. 우리가 파는 건
사람의 가치야. 무슨 말이야? 고객이 명품을 살 때 그들이 진짜로 사는 건 물건이 아니야. 그들이 사는 건 자신감이고 행복이고 특별한 순간이야. 선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함께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우리의 진짜 일이야. 미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넌 정말 특별해, 선주야. 휴식 시간이 끝나고 선주는 다시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6시, 매장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선주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내일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얼마나 큰 시험이자 동시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될지. 다음 날 오전 10시, 명품관 5층에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선주도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VIP 고객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한 번에 1억 원 이상을 쓰는 고객이었죠. 선주야, 오늘 긴장되지? 미영이 물었습니다. 조금. 그 고객분이 까다롭시다며?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야. 완전 진상이야.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지점장한테 컴플레인 넣는다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 선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컥.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 VIP 고객님 오셨나 봐. 한 직원이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사람은 VIP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박재훈 회장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흙먼지가 묻은 바지, 구멍난 양말, 고무 슬리퍼. 45년 전 막노동꾼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노인이 명품관 5층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쇼핑하던 고객들이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던 직원들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한 여성 고객이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명품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도둑을 본 것처럼. 저 사람 뭐야? 여기가 어딘데?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천천히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고무 슬리퍼가 대리석 바닥을 끌리는 소리. 직, 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진열대, 빛나는 가방들, 반짝이는 목걸이들, 그리고 차갑게 얼어붙은 사람들의 얼굴. 저기요. 입사 2년차 김하늘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명백히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응? 박재훈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는 명품관인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하늘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구경 좀 하려고. 구경요? 김하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 여기 물건들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제일 싼 게 100만 원이 넘는데. 알아. 그래도 구경은 할 수 있잖아. 회장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하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명백히 불편해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한 중년 여성 고객이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 왜 저래요? 여기 보아는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직원 이수진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길 잃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 난 길 안 잃었어. 여기 구경하러 온 거야. 박재훈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진열된 가방 하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3,500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회장이 손을 뻗어 가방을 만지려 했습니다. 어르신. 이수진이 황급히 달려와 회장의 손을 막았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왜? 구경하면 안 돼? 손이 더러우시잖아요. 이수진은 노골적으로 회장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과연 회장의 손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에도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 미안. 회장은 손을 걷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즉시 소독 티슈를 꺼내 가방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정말. 이거 3천만 원 넘는 건데. 그녀는 투덜거리며 가방을 닦았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르신 왜 저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빨리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박재훈 회장은 그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목걸이가 진열된 곳으로 갔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와, 예쁘네.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고객 한 명이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기 다른 데 가서 볼게요. 그 고객은 마치 무언가 더러운 것 옆에 있기 싫다는 듯이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45년 전 건설 현장에서도 똑같았습니다. 현장 사무실에 일당을 받으러 갔을 때 사무실 직원들은 그를 마치 더러운 것처럼 대했습니다. 야, 밖에서 기다려. 안에 들어오지 마. 흙먼지 날린다고. 손 씻고 와. 서류 더러워지잖아.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지점장 윤석훈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윤석훈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이 매장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의 척도를 오직 돈과 외모로만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하늘이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지점장님, 이 어르신이 매장에 들어오셔서. 윤석훈은 박재훈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작업복, 흙먼지 묻은 바지, 구멍난 양말, 고무 슬리퍼.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르신. 윤석훈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응? 여기는 고급 명품관입니다. 혹시 길을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길을 잘못? 아니, 난 구경하러 온 건데. 구경이라. 윤석훈은 비웃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르신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닙니다. 왜? 보세요. 윤석훈이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 제일 싼 게 100만 원입니다. 저 가방은 3천만 원, 저 목걸이는 5천만 원이에요. 그는 박재훈 회장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어르신이 사실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 주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과 고객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윤석훈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내가 살 수 없다는 건 어떻게 하나? 어르신 차림새를 보면. 차림새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요? 회장의 목소리에 조금 힘이 들어갔습니다. 윤석훈은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고객들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고객분들도 불편해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조용히 나가주시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소? 어르신. 윤석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바닥이 더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냄새도 나고요. 그 말에 주변 고객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여성은 노골적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과연 작업복에서 흙먼지와 땀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냄새나는 노인일 뿐이지. 회장은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윤석훈이 한 걸음 더 어르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가주십시오. 그의 손이 박재훈 회장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만약 나가시지 않으면 보안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선주였습니다. 그녀가 VIP 라운지에서 나와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잠깐만요. 선주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단정한 정장,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 저 여자가 선주인가? 회장의 마음속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이야. 과연 이 여자는 어떻게 나올까? 선주는 숨을 헐떡이며 윤석훈 앞에 섰습니다. 지점장님, 무슨 일이세요? 보면 몰라요? 이 어르신을 내보내려는 중이에요. 왜요? 왜긴요. 윤석훈이 박재훈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저 행색을.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한다고요. 바닥도 더러워지고 냄새도 나고. 선주는 박재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행색, 더러운 작업복, 구멍난 양말, 흙먼지 묻은 손.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경멸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쓰러움과 걱정이 담겼습니다. 어르신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실까?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선주는 부드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응?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재훈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구경 좀 하려고. 구경이요? 응. 안 되나? 선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당연히 되죠. 그녀는 윤석훈을 돌아봤습니다. 지점장님, 어르신이 구경하고 싶으시다는데 왜 내보내려 하세요? 선주 씨, 정신 차려요. 윤석훈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서 뭘 쌀 것 같아요? 저 차림으로? 그게 중요한가요? 선주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명품가는 물건을 파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객을 맞이하는 곳이에요. 뭐라고요? 그리고 여기 온 모든 분들은 고객이에요. 돈이 많든 적든, 화려하게 입었든 소박하게 입었든. 선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품을 살 자격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선주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석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선주 씨,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제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원칙? 네.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원칙이요. 윤석훈은 화가 났지만 선주를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매장의 최고 실적자였고 VIP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원이었으니까요. 좋아요. 윤석훈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선주 씨 책임이에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선주는 박재훈 회장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그녀는 회장의 거칠고 더러운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은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 여자가 내 손을 잡는다고? 흙먼지 묻은 더러운 이 손을. 선주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편하게 앉으실 수 있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멸도 혐오도 위선도 아닌 진짜 따뜻함이. 이 여자는 다르구나.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선주는 박재훈 회장을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 한 채 저 여자 미쳤어? 저런 노인을 VIP 라운지에? 지점장님이 혼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선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중요했습니다. 이 노인을 진심으로 대접하는 것. 그리고 그 순간 박재훈 회장의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선주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VIP 라운지. 이곳은 일반 고객들은 들어올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소파, 크리스털 샹들리에, 대리석 테이블,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습니다. 이곳은 오직 한 번에 수천만 원 이상을 쓰는 VVIP 고객들만을 위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고급스러운 공간에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박재훈 회장을 가장 편안한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여기. 내가 앉아도 되나? 회장은 주저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옷이 고급 소파를 더럽힐까봐. 당연하죠. 편하게 앉으세요. 선주는 부드럽게 회장의 팔을 잡고 소파에 앉도록 도왔습니다. 박재훈 회장이 소파에 앉자 과연 흙먼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얀 가죽 소파에 갈색 흙먼지가 묻었습니다. 아, 미안하오. 내가 더럽혀서. 회장이 황급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주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소파는 나중에 닦으면 돼요. 어르신이 편하신 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선주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톤이었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소파는 정말 편했습니다. 45년 만에 앉아보는 이런 고급 소파, 이런 곳에 앉을 자격이 내게 있나? 회장은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선주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VIP 라운지에는 고급 생수와 샴페인, 고급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그것들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개인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직접 끓여온 보리차였습니다. 선주는 보리차를 컵에 따랐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손수건도 꺼냈습니다. 깨끗하게 빨아온 면 손수건이었습니다. 선주는 쟁반에 보리차와 손수건을 담아 회장에게로 갔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이게 뭐요? 보리차예요.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요. 박재훈 회장은 컵을 받았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 그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보리차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순간 4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끓여주시던 보리차. 현장에 나가기 전 따뜻하게 한 잔 마시던 그 맛. 맛있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이에요. 많이 드세요. 선주는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땀 좀 닦으세요. 많이 더우셨죠? 아, 고맙소. 회장은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부드러운 면 손수건. 깨끗하게 빨래한 냄새가 났습니다. 회장은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목에 땀도 닦았습니다. 선주는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일하세요?
일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응. 건설 현장에서 일하지. 회장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요즘 날씨가 더운데 힘드시겠어요. 선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평생 이런 일 하며 살았으니까. 그래도 건강 조심하세요. 이 더운 날씨에 무리하시면 안 돼요. 선주는 정말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놀랐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로 나를 걱정하는구나.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장은 선주를 자세히 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단정한 외모, 깔끔한 옷차림.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눈빛. 아가씨는 여기서 일하나? 네, 5년째 일하고 있어요. 5년이나. 여기 일이 힘들지 않나? 힘들죠. 하지만 보람도 있어요. 보람? 네. 선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생일, 결혼기념일, 승진기념. 그런 특별한 날을 위해 물건을 고르는 걸 도와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그게 보람이라고? 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파는 거예요. 박재훈 회장은 선주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그때 라운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주 씨, VIP 고객님 오셨어요. 김하늘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VIP 고객. 한 번에 수천만 원을 쓰는 중요한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는 이 노인이 계셨습니다. 선주는 결정했습니다. 하늘아, 미안한데 다른 분이 응대해 줄래? 나 지금 고객 응대 중이야. 예. 누구요? 라운지에 계신 어르신. 밖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하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주 선배, 설마 그 작업복 입은 노인 말하는 거예요? 응. 선배, 정신 차려요. 지금 VIP 고객님이. 하늘아, 미안해. 하지만 지금 이 어르신이 내 고객이야. 부탁할게. 선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김하늘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선주를 봤습니다. 아가씨, 괜찮은 거요? 중요한 고객 놓친 거 아니요? 괜찮아요, 어르신. 선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도 소중한 고객이에요. 아니, 고객이기 전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회장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선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특별히 보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은.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녀 생일이 다음 주거든. 뭔가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여기 물건들이 다 비싸서. 손녀분 생일이요? 와, 정말 좋은 할아버지시네요. 선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녀분이 몇 살이세요? 25이지. 그럼 이런 건 어떠세요? 선주는 일어나 진열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라인의 제품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지갑은 어떠세요? 젊은 분들께 인기가 많은 디자인이에요. 얼마요? 80만 원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물론 그는 8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가난한 노인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게 너무 비싸서. 아, 죄송해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선주는 다른 제품을 꺼냈습니다. 이 열쇠고리는 어떠세요? 35만 원인데 실용적이고 예뻐요. 그것도.
내 형편으로는 박재훈 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세요? 글쎄, 10만 원 정도면. 회장은 거짓말로 아주 적은 금액을 말했습니다. 선주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5분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상자를 열자 작은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브랜드의 엔트리 라인 제품이에요. 12만 원인데 제가 직원 할인을 받아서 9만 원에 드릴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는. 괜찮아요. 손녀분 생일 선물인데 제가 조금 도와드리고 싶어요. 선주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카프 정말 예쁘거든요. 어떤 옷에도 잘 어울려요. 박재훈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직원 할인까지 써가며 도와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구나. 위선이 아니라.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가씨, 고맙소. 정말 고맙소. 천만에요, 어르신. 손녀분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선주는 스카프를 정성껏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요. 선주 씨는 어디 갔어요? 거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선주 매니저는 지금 다른 고객을. 다른 고객? 나보다 중요한 고객이 어디 있어요? 난 VVIP라고요.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선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포장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끝날게요. 박재훈 회장은 선주를 봤습니다. 밖에서는 VIP 고객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 여자는 9만 원짜리 선물을 포장하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사람을 가치로 보는구나.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회장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주는 정성껏 포장을 마쳤습니다. 리본까지 예쁘게 묶고 작은 카드도 함께 넣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요. 손녀분께 직접 전해주세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이 돈은? 회장이 주머니를 뒤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주가 손을 저었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괜찮아요. 다음에 오실 때 주셔도 돼요. 아니, 그럴 수는. 정말 괜찮아요. 어르신을 믿어요. 선주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가씨, 아가씨는 정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오. 선주는 당황하며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아니요. 그냥 고마워서. 회장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주는 회장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쉬세요. 급하게 일어나시면 안 돼요. 그녀의 손길은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마치 딸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박재훈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라면 내 며느리로 손색이 없겠구나. 아니, 손색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이겠구나. 하지만 그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선주가 포장해준 선물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소. 평생 잊지 못할 거요. 어르신, 별 말씀을요.
손녀분이 좋아하시면 저도 기뻐요. 선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충분히 봤어. 이 여자는 진짜야.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이 일어서는 순간 옷자락이 테이블 모서리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전시되어 있던 작은 스탠드가 흔들렸습니다. 스탠드 위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VIP 고객들에게만 보여주는 특별한 제품이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 아! 선주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탠드가 기울어지며 목걸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팡그르르르. 목걸이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또 진주 알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며 굴러갔습니다. 목걸이의 실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선주는 급히 무릎을 꿇고 진주들을 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제가 주울게요. 하지만 라운지 밖에서는 이미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목걸이가 떨어진 것 같은데?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순간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진주 목걸이잖아. 5천만 원짜리. 김하늘이 재빨리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지점장님, 큰일 났어요. 윤석훈이 달려왔습니다. 라운지 안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진주들, 끊어진 목걸이, 그리고 무릎 꿇고 진주를 줍고 있는 선주.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윤석훈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라운지 안으로 들어와 목걸이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신상품이잖아. 아직 판매도 시작 안 한. 지점장님 죄송합니다. 선주가 사과하려 했지만 윤석훈은 그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박재훈 회장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떨어뜨린 거요? 그게 미안하오. 내가 실수로. 윤석훈이 비웃었습니다. 실수로 5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망가뜨렸다고요? 정말 미안하오. 내가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윤석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의 고객들과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왜 온 거예요? 내가 나가라고 했잖아요. 지점장님, 잠깐만요. 선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테이블 정리를 제대로 안 해서. 선주 씨,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윤석훈이 선주를 쏘아봤습니다. 내가 다 봤어요. 저 노인이 일어서다가 옷자락에 걸린 거 말이에요. 하지만 선주 씨, 윤석훈이 손가락으로 선주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겼죠? 이게 다 선주 씨 책임이에요. 알겠어요? 선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훈은 다시 박재훈 회장을 봤습니다. 당신 이거 변상해야 해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라니. 회장은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나는 돈 없으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윤석훈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물 파손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지점장님, 제발이요. 선주가 윤석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실수였어요. 실수면 다해요? 5천만 원짜리 상품인데.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선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제 월급에서 공제해 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주를 쳐다봤습니다. 박재훈 회장도 놀라 선주를 봤습니다. 아가씨, 그게 무슨... 괜찮아요, 어르신. 선주는 회장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놀라지 않으신 게 다행이에요. 다치시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아가씨,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괜찮아요. 선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윤석훈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선주 씨, 정신 차려요. 5천만 원이 얼만데? 선주 씨 연봉이 4천만 원인데 어떻게 갚을 건데요? 매달 월급에서 빼주세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꼭 갚을게요. 미쳤어요, 정말. 윤석훈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런 노인 하나 때문에 당신이 5천만 원을 갚겠다고요? 네. 선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게 제 책임이니까요. 박재훈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여자는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 자신의 몇 년치 월급을 포기하려 하는구나. 회장은 선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안 돼요. 이건 내 잘못이니까 내가... 어르신. 선주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힘든 일 하시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서 선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천만 원이면 어르신이 몇 년을 일하셔야 모으는 돈인지 알아요. 그 돈을 이런 실수 하나로 갚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젊으니까 다시 모을 수 있어요. 선주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 명품이라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명품이라고. 윤석훈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선주 씨 각서 쓰세요. 5천만 원을 매달 월급에서 100만 원씩 공제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선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선주 씨. 네. 이번 달 보너스는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인사 고가도 최하위로 떨어질 거예요. 네. VIP 담당에서도 빠져야 할 것 같은데요. 윤석훈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선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VIP 담당에서 빠진다는 건 사실상 강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재훈 회장이 나섰습니다. 지점장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 아가씨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은 조용히 하세요. 윤석훈이 회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당신도 책임져야 해요. 내가 책임진다니까요. 당신이 뭘로 책임져요? 5천만 원을 당장 낼 수 있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는 지금 당장 5억이라도 낼 수 있었지만 신분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역시 못 내죠.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세요. 지금 당장. 윤석훈이 회장을 밀쳤습니다. 어르신. 선주가 재빨리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소. 하지만 아가씨는... 저도 괜찮아요. 선주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가세요. 여기 있으면 더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 정말 괜찮아요. 선주는 회장을 라운지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을 뚫고 저런 노인 때문에 5천만 원을 날리다니. 선주도 참 바보 같아. 왜 자기가 갚겠다는 거야? 선주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선주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손녀분께 선물 꼭 전해주세요. 아가씨, 그리고 건강 조심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박재훈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가씨, 나는 평생 아가씨를 잊지 못할 거요. 저도 어르신 기억할게요. 선주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어르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선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천만 원. 그녀의 1년치가 넘는 월급. 앞으로 몇 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돈.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선주는 눈물을 닦고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지점장의 차가운 눈초리를 견디며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노인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박재훈 회장.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여자를 꼭 내 며느리로 만들어야겠어. 아니, 며느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야겠어. 회장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노도 가득했습니다. 그 윤석훈이라는 자, 용서할 수 없어. 회장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견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힐 계획. 그리고 그 지점장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어야겠다고. 명품관 밖으로 나온 회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나야.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결혼해라. 선주와. 예. 박민우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허락하신다고요? 그래. 내가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여자, 진짜 명품이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명품이야. 아버지, 민우야, 상견례 날짜 잡아라. 그리고 특별하게 준비해. 네, 아버지. 박재훈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요. 진짜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며느리를요.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선주는 완벽하게 합격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났습니다. 선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주 왔네. 5천만 원짜리.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선주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혹은 비웃는 시선. 선주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점장 윤석훈은 선주를 VIP 담당에서 빼고 일반 판매 사원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선주 씨, 오늘부터 1층에서 근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5층에서 1층으로. 명백한 좌천이었습니다. 선주는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선주야,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5천만 원. 언제 다 갚아? 천천히 갚으면 되지 뭐. 선주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공제하면 50개월, 4년이 넘게 걸려. 그동안 어떻게 생활하지? 집세도 내야 하고 어머니 병원비도. 하지만 선주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그날 저녁 선주가 퇴근하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우 씨? 선주야, 이번 주 토요일 시간 있어? 토요일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상견례 하고 싶으시대. 선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상견례요? 응. 아버지가 갑자기 하고 싶다고 하셔서. 괜찮아? 네. 물론이죠. 선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견례. 민우의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 선주는 긴장되었습니다. 민우에게서 들은 바로는 그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장소는 신라호텔 중식당이야. 토요일 오후 1시.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선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견례. 잘할 수 있을까? 며칠 동안 선주는 상견례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영이 도와줬습니다. 선주야, 이 옷 입어봐. 단정하면서도 우아해. 그래,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아니야, 딱 좋아.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선주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을 했습니다. 너무 진하지도 너무 연하지도 않게. 옷은 미영이 골라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버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 선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신신호텔.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선주는 호텔 로비에 들어서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선주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돼. 중식당으로 가는 길. 복도는 고급스러웠습니다. 두꺼운 카펫, 은은한 조명, 벽에 걸린 그림들. 선주는 예약 이름을 말하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박재훈 회장님 예약이시죠? 이쪽입니다. 직원이 선주를 개인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에는 큰 원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고급 식기들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에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노신사. 선주는 그분께 인사하려고 고개를 숙이려다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 선주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명품관에서 만난 그 노인. 작업복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목걸이를 떨어뜨렸던 어르신? 선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야. 다시 만나서 반갑네. 그런데 어떻게? 선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선주야, 소개할게. 우리 아버지 박재훈이셔. 한성건설 회장님이시고. 선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그래. 박재훈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에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위엄이 넘치는 모습. 미안하네. 그날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일부러. 그래. 자네를 시험한 거지. 회장이 선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인지 겉모습만 보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선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그날 일은 다 계획된 거였네. 목걸이 떨어뜨린 것까지.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니, 목걸이는 진짜 실수였어. 하지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지. 선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저는. 울지 마, 선주. 회장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며칠 전 선주가 자신에게 건넸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거 그때 제가 드렸던. 그래. 빨아서 간직하고 있었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선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모두들 겉모습만 보고 돈만 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데. 회장은 선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초라한 노인한테도 돈 없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따뜻하게 대했지. 내 평생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났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자네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처음 봤어. 선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내가 감사하지. 회장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진주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 매장에서 떨어뜨렸던 바로 그 목걸이. 이건 수리했네. 진주 하나하나 다시 꿰어서. 회장은 목걸이를 선주의 목에 직접 걸어줬습니다. 자네가 내 대신 갚겠다고 했던 5천만 원짜리 목걸이야. 회장님, 이건 너무 비싼 거예요. 저는 아니야. 회장이 선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야. 이건 사과야. 사과요? 그래. 자네를 시험한 것, 자네를 힘들게 한 것, 자네가 5천만 원 빚을 떠안게 한 것.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선주. 회장이 선주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내 며느리가 되어주겠나? 내가 우리 민우와 결혼해준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을 것 같구나. 선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박재훈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선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마치 딸을 대하듯이. 고맙다, 선주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민우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선주야.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선주. 네, 회장님? 그 윤석훈이라는 지점장 말이야.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예. 내일 당장 그 명품관 본사에 연락할 거네. 한성건설은 그 백화점 건물주거든. 선주는 놀랐습니다. 건물주. 어? 그래. 우리 회사가 20년 전에 지은 건물이지. 그리고 지금도 그 건물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어.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윤석훈 그자, 자네한테 어떻게 했나? VIP 담당에서 빼고 1층으로 좌천시키고. 회장님 괜찮아요. 그냥 아니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무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회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 그 백화점 대표이사한테 직접 전화할 거야. 윤석훈 그자를 당장 해고하라고. 회장님. 그리고 선주, 자네는. 회장이 선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일단 명품관 그만두게. 예. 내가 자네한테 더 좋은 자리를 줄 거야.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어때? 회장님, 저는 건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건설 일이 아니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인성 교육 담당.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진짜 가치가 뭔지 가르쳐 주는 거야. 인성 교육. 뭐? 그래. 자네만큼 적임자가 어디 있겠나?
회장이 웃었습니다. 자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어. 진짜 사람을 존중하는 게 뭔지. 선주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더 감사하지. 그들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선주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선주,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나? 어머니 혼자 계세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 어머님은 건강하시고 요즘 몸이 안 좋으세요. 병원 다니고 계시고. 그래. 회장이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민우야, 내일 당장 우리 병원에 연락해라. 선주 어머님 모시고 정밀 검진 받게. 네, 아버지. 선주 어머님은 이제 우리 어머님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선주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연한 거야. 회장이 선주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호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회장은 선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45년 전 빈손으로 상경했던 이야기, 막노동하며 고생했던 이야기,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회사를 만들기까지의 이야기. 그래서 나는 알아, 선주.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자네는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자네를 며느리로 맡고 싶은 거지. 선주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이런 좋은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요. 마음이 명품인 며느리를요. 그리고 선주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했죠?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살았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삶을요. 두 사람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명품관 5층은 아침부터 술렁거렸습니다. 들었어? 윤석훈 지점장 해고됐대. 진짜? 왜? 본사에서 직접 내려온 명령이래. 즉시 해고라고.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윤석훈은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짐을 쌌습니다. 15년간 일했던 이곳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는 본사에서 온 인사 담당자에게 따졌습니다. 윤석훈 씨, 이건 건물주의 요청입니다. 건물주요? 한성건설 말입니까? 네. 박재훈 회장님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윤석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재훈 회장이. 왜? 이유는 저희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윤석훈 씨가 고객을 차별 대우하고 직원을 부당하게 대했다고 하시더군요. 순간 윤석훈의 머릿속에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작업복 입은 노인. 그 노인을 내쫓으려 했던 일. 선주를 VIP 담당에서 빼고 좌천시킨 일. 설마 그 노인이? 윤석훈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닙니다.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퇴직금은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윤석훈은 고개를 떨구고 짐을 쌌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매장을 나서는 순간 김하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인과응보네. 같은 시각 선주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 예약 잡혔어. 내일 서울중앙병원에서 정밀 검진 받으시는 거야. 선주야,
그런데 그 병원 비싸잖니? 괜찮겠니? 괜찮아, 엄마. 걱정 마. 선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이제 명품관 그만두고 다른 데서 일하게 됐어. 어디서? 한성건설이라고 큰 회사야. 거기서 직원들 인성교육 담당하는 거야. 어머니는 놀라 딸을 쳐다봤습니다. 대기업에? 우리 딸이? 응. 그리고 엄마. 선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뭐라고? 민우라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주야, 정말이니? 응, 엄마. 그리고 시아버님도 정말 좋으신 분이야. 선주는 지난 일주일간의 일을 어머니께 들려줬습니다. 작업복 입은 노인을 만난 이야기, 목걸이 사건, 그리고 상견례에서의 놀라운 반전까지. 어머니는 이야기를 듣고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구나. 엄마가 가르친 대로 살았구나. 응, 엄마.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 그게 맞는 거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주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한 달 후, 한성건설 본사 대강당. 박재훈 회장은 전 직원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회사에 새로운 임원이 오셨습니다. 회장이 손짓하자 선주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선주.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이분은 이윤주 이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 인재개발본부 인성교육팀장으로 일하시게 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윤주 이사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바로 사람의 가치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물을 짓습니다. 하지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직원들은 조용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 이유도, 일하는 이유도 모두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회장이 선주를 바라봤습니다. 이윤주 이사는 제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을. 회장은 며칠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초라한 작업복을 입고 명품관에 갔을 때 모두가 자신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선주만이 자신을 진짜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회사는 건물만 짓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은 선주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이윤주 이사, 한 말씀 해주시죠.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사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명품관에서 물건을 팔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귀하다는 것을요. 선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싼 옷을 입었든 낡은 옷을 입었든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 명품은 물건이 아닙니다. 선주가 말했습니다. 진짜 명품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녀도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그 사람은 명품이 아닙니다. 선주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어도 진심으로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명품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선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지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주는 눈물을 닦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회장은 선주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선주, 오늘 정말 좋은 연설이었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 시아버지라고 불러야지. 회장이 웃었습니다. 다음 주가 결혼식이잖아. 아, 네, 아버님. 선주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빌딩들, 도로들, 사람들. 선주야, 저기 보이는 빌딩들 중에 절반 이상을 우리 회사가 지었어. 대단하세요, 아버지. 대단한 게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45년 전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빈손으로 서울에 왔지.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자루를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 그때 사람들은 나를 무시했어.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기억이 평생 나를 괴롭혔어. 사람들이 나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던 그 시절이. 아버지. 그래서 나는 성공한 후에도 늘 조심했어. 내가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회장이 선주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완벽하지 못했어. 때로는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했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했지. 그런데 선주, 너를 만나면서 깨달았어. 회장이 선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명품은 배우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라는 걸. 아버지, 너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어. 진짜로 사람을 존중하는 게 뭔지.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선주야.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줘서. 선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주와 민우의 결혼식 날. 신신호텔 대연회장은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선주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주야, 정말 예쁘다. 엄마도 예쁘셨을 거야. 호호, 엄마는 내만큼은 아니었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박재훈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선주, 준비됐나? 네, 아버지. 회장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주고 싶구나. 상자를 열자. 진주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명품관에서 떨어뜨렸던 바로 그 목걸이. 아버지, 이건 상견례 때 한 번 줬지만 오늘 다시 주고 싶구나. 회장이 목걸이를 선주의 목에 걸어줬습니다. 이 목걸이가 5천만 원이야. 하지만 너의 마음은 값을 매길 수 없지. 아버지, 선주야, 기억해라. 진짜 명품은 이 목걸이가 아니야. 회장이 선주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진짜 명품은 여기 내 마음속에 있어. 선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아버지. 평생 잊지 않을게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주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양옆에는 하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명품관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주야, 축하해. 선주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단 앞에 서자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주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주례는 박재훈 회장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부 이윤주 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부는 초라한 노인을 진심으로 대접했습니다. 그 노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단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했습니다. 주례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알았습니다. 진짜 명품을 만났다는 것을요.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례가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몸에 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명품은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녀도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명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낡은 옷을 입고 있어도 진심으로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명품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주와 민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맹세했습니다. 평생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들의 결혼식이지만 동시에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은 날이기도 합니다. 회장이 선주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이윤주는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요. 45년 전 저는 빈손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서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난했던 시절을,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시절을요. 이윤주는 저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줬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명품은 물건이 아닙니다. 진짜 명품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회장은 선주에게 다가가 꼭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딸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혼자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 흐르는 차들, 수많은 사람들. 어머니, 보고 계세요?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요. 아니, 좋은 딸을 얻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명품이 뭔지.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명품은 겉에 걸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는 걸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어. 박재훈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이윤주는 한성건설 인재개발본부 이사로서 회사의 문화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그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 진짜 가치를 아는 것. 한성건설은 업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회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박재훈 회장은 매년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이윤주 장학금. 가난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었습니다. 회장은 장학금 수여식에서 늘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명품은 물건이 아닙니다. 진짜 명품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걸친 브랜드가 아니라 그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